자, 그럼 이제 그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료전지의 이번에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연료전지의 그 전기화학의 전기화학적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분석 방법이 뭐 EIS니 CV 뭐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저기 부속 중에서도 아마 MEA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MEA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대학원생이다 보면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조금 심화된 단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료전지 전극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극이라는 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전극이란 말은 일렉트로드라고 얘기했고, 전극은 분명히 한쪽에서 환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에노드, 그다음에 그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을 캐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노드에서는 결국엔 수소죠. 여기는 산소가 환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HOR, 그다음에 ORR이죠. 하이드로젠 옥시전 리액션. 그다음에 어, 옥시데이션 리액션이고, 그다음에 그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을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여러분 이제 다시 여기서 보시겠지만, 여기서 수소는 전자를 잃었죠. 그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얻었죠. 그래서 여기는 산화, 환원. 그럼 여기서는 아마 캐소드라고, 자 이쪽 공기극을 그 캐소드라고도 하고 환원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기극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아마 전기적으로는 얘가 양극이죠. 그러면 여기 수소는 음극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산화극이라고도 하고 연료극이더라고 에노드라고도 합니다. 혹은 수소극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화학이든 뭐든 간에 화학 반응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가 왜 필요하냐? 자, 여기는 반응물이죠. 여기는 생성물이죠. 그 다음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동안 에너지 릴리스트, 바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와 열의 형태로 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전기화학이라면 전기와 열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열은 줄이고 전기를 높이는 쪽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액티베 바로 여기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 고개를 넘어가 줘야 되겠죠. 요만큼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촉매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렇게 줄여준다는 걸, 최대한 많이 줄여줄수록 좋은 거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줄여주는 게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반응 속도를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바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건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면 반응 속도가 증가,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 속도는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알겠지만, 그 활성화 에너지를 정촉매라는 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즉 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고, 부촉매, 억제되는 거죠. 어떤 뭐 원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바로 이제, 만약에 이 반응이 원하지 않는 반응이라면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높여버리면 되겠죠. 반응 속도를 낮춤, 즉 활성화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화학 촉매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전압으로 조절 가능한다라고 했는데, 좀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뭐냐면 델타 G라고 하죠. 델타 G가 아마 어, 델타 G는 마이너스 NF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는 기전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놈이 아마 0보다 작아야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전력은 0보다 커야지 이 반응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놈 기전력을 또 이제 과전위로 얘기를 환산을 해본다면 델타 G 역시 마이너스 N F 이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이건 뭐냐면 요만큼이 요 이타가 결국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타 과전위는 마이너스 NF분의 델타 G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작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놈 같은 경우 이제 방전의 경우를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델타 G를 줄이는 게 과전위를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극 기술은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옛날에 68년쯤에 듀퐁이라는 데서 이게 뭐냐면 불소계 고분자예요. 불소계 고분자로 이제 불소계에 그 황산기를 달고 있는 그런 고분자 물질을 바로 나피온을 만들어 갖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촉매와 전해질 물질 이온을 합하여 혼합 전극을 한번 제조했는데 90년에 윌슨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상계면 형성으로 획기적인 형성, 이제 기체 전해질 촉매가 동시에 만나는 삼상계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옛날에 그로브의 어떤 그 연료전지는 어떤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 전극 여기다가 이제 고분자 전해제에다가 백금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백금에다가 G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카본을, 그러니까 여기 전해질 막에다가 그냥 여기 백금만 빠바바바 박았다가 여기 다시 이제 카본에다 담지해서 박아봤더니 이게 삼성계면 형성이 되네? 라고 여기 이제 삼성계면에 여기서 개념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진짜로 어떤 그 삼성계면 형성은 바로 윌슨의 전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봤다라는 거고 이제 백금을 다양하게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과 촉매와 반응물이 동시에 만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삼상계면을 만들었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발전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냥 샘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는 막이죠. 그다음에 여기 캐탈리스트 레이어 이제 촉매층인데 보통 1.7에서 1.9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보통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GDL을 장착을 합니다. GDL 위쪽으로 이제 아마 가스 유로가 이렇게 돼 있겠죠. GDL 이렇게 있고 가스 유로로 이제 가스가 이제 흘러다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촉매층으로 전달이 되겠죠. 물론 이제 반대편에 똑같이 이렇게 반대편 이게 전해질 막을 전해질 막을 중심으로 이제 샌드위치 같은 모양, 대칭형 데칼코마니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다시 해보면 전극이라는 놈은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전해질 막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막에다가 요 놈이 이제 그 전극 촉매 막에 붙어 있는 거죠. MEA 중에서 바로 전극 의미하는 건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전해질 막, 여기가 아마 카본 페이퍼로 그래서 GDL. 기체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됐는데 뭐 옛날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촉매 슬러리에다가 잉크를 만들어서 촉매 아이오노 뭐 용매 뭐 이렇게 섞어서 발랐는데 이제는 전해질 막에 슬러리 코팅을 하고 슬러리 이걸 만들어서 전해질 막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슬러리 코팅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MEA 자체를 평가하는 연료전지 평가 스테이션에서 이제 가스의 유량과 뭐 압력 뭐 그 가습 이런 걸 맞춰줘서 이제 전기 부하를 줘서 거기에 따른 전압 이거로 이제 성능을 이제 보겠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 이거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CCM이라고 이제 캐탈리스트 코팅 메소드, 캐탈리스트 코티드 멤브레인 해갖고 이건 뭐냐면 양쪽 면에다 이 멤브레인에다가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코팅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잉크 바르듯이 해서 이렇게 꽝 바르고 그 다음에 핫프레스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필름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이걸 이제 뭐 옛날에는 쥐포를 굽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뭐 이제 쥐포 구워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농담할 때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필름 제거한 걸 나중에 이런 식으로 CCM이 제조가 됐다. 그냥 막 위에 에노드 촉매, 캐소드 촉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발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칼법이고 이건. 그다음에 이건 롤트롤 방식은 이제 아까 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한 거고, 요거 이제 그 양산이죠. 롤트롤 방식. 양산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필름 나오고 핫프레싱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똑같은 과정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기계가 쨍쨍쨍쨍 잘라가내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삼상 개면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TPB라고 얘기합니다. 트리플 페이즈 바운더리. 삼상 계면이죠. 바운더리 계면이죠. 자, 그래서 가스 이거 반응물이죠.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인데 이거는 멤브레인이에요. 전해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극 바인더. 나중에 그 멤브레인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드 백금 전극. 이걸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전기화 반응을 위해서는 세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막 자체는 일단 이차원적인 평면이고 수소 이온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분자 전해질하고 접촉하고 있지 않은 촉매는 반응에 참여할 수 없어서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MEA 제조 시에 PTC 촉매, 자, 그 백금에 백금을 이제 카본에다가 얹혀 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잉크에다가 이오노머를 첨가하는데 이 이오노머가 바로 전극 바인더예요. 자, 전극 바인더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 이제 본드 역할도 하는 건데 이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제 자 바인더 본드 역할을 하면서 전해질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바로 이제 수소극 쪽에서 표면에서 발생한 수소 이온이 전달이 막으로 막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삼상계면 형성이 또 증가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해질이죠. 얘가 바인더가 이렇게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활용률 향상으로 인해서 촉매 사용량 저감. 왜냐하면 놀고 있는 촉매를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죠. CCM 제조 시 열압착 때문에 결국에 결착력에서 결국에 본드란 얘기죠. 본드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온오머를 이제 첨가를 얼마나 많이 해주냐인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카본 파티클에 백금이 땅 붙어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백금인데 노란 게 바로 음, 노란 게 바로 이 노란 게 바로 그러니까 바인더 전극 바인더죠. 이온오머 납시오 이온오머죠. 여기 써 있죠. 바인더 역할을 해주는 이온오머인데 자 PTC랑 열의 촉매죠. 그 다음에 결국에 이놈이 결국엔 그 멤브레인하고 쭉 이어져 있죠. 막하고 이제 이어져 있죠. 이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소 이온이 이놈을 타고 이제 멤브레인 타고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카본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템사진 뭐 백금인데 여기에 이제 이오노머가 이제 필름 형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오노머의 성능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성능과 내구성도 대단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적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삼상계면이 성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너무 많으면은 기체 접근 자체가 기체 삼상계면은 되는데 이제 기체가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기체 이러려면 기체 투과에도 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면 이거죠.
자, 여기에 H 플러스 이온이 여기로 넘어오죠. 넘어와서, 자, 여긴 캐소드에서, 자, 에노드에서 생성된 H 플러스가 전해질 막을 타고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 표면에 요 까만색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달라붙게 돼서 달라붙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아이오노머들이 딱 이제 잠겨 있으면은 아이오노머들 따라서 이제 이 표면으로 이제 이동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넣으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오노머 함량이 너무 많아질수록 수소이온 전도는 좋아지는 대신에 산소기체 공급이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온오머가 너무 적으면 수소이온 전도는 좋지만 나빠지죠. 그러니까 산소기체 공급은 좋지만 수소이온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량이라면은 서로, 왜냐면 이 두 놈 사이에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상계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이온호모 함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또 어디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수많은 실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0%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저떻게 나왔다. 너무 많으면 수분 배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고 여기 40%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개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오버 포텐셜이 결국에는 음, 상대 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40%인 경우가 이제 제일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도 그 서로 간에 어떤 그 MEA를 만든 어떤 그 소재 간의 어떤 궁합 문제가 좀 있죠.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40%는 일예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좀 이제 다뤄야 될 건 이제 촉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촉매, 즉 백금, 백금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얘기하기는 러프니스 팩터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러프니스 팩터라는 거는 바로 여기 요 A를 의미하는 건데, 이 놈을 첫 번째 보시죠. 이 버틀러 벌머 이퀘이션이 여러분이 아마 전기화학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전이 대 전류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과전위가 올라갈수록 아마 전류가 올라간다.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 교환전류 밀도 있죠. 교환전류 밀도라는 거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인자라고, 평형 상태에서의 산화 전류와 환원 전류의 크기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교환전류 밀도가 크다라는 거, 동일한 과정에서 더 많은 전류를 낼 수 있죠. 자, 같은 과전압이 서로 같다 하더라도 이놈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라는 거, 이 식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과전이 여기 보이죠? 과전압이 여기 보이죠? 과전압이 같은 값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이타가 같은 값이어도 이놈이 커지면은 전류값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류 밀도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전류의 평균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면적엔 두 가지 종류, 뭐 전극 2차원 면적, 그다음에 청매 표면적 이렇게 되는데, 3차원 전극 안에 포함된 백금 입자 개체 수에 의존한다는데 바로 이 A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마 2차원적인 면적을 3차원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라프니스 팩터라는 놈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죠.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라프니스 팩터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라프니스 팩터라는 거는 지오모트리컬 일렉트로드 에어리아, 바로 이제 그 기하 전극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랑, 그다음에 실제의 그 반응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라프니스 팩터는 차원이 없죠. 왜냐하면 둘이 면적분의 면적이죠. 여기 에어리아 빠졌네요. 자, 그다음에 라프니스 팩터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겉보기 교환 전류 밀도가 커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결국에는 라프니스 팩터는 결국엔 얘는 아마 1보다 작거나 같겠죠. 클수록 좋은 거죠. 더 많은 촉매 표면적을 형성시키면 되거나, 아니면 백금 입자를 많이 넣거나, 아니면 동일 백금 입자라면은 같은 무게라면 입자 개수를 더 많이 넣는 방법, 뭐냐면 전극을 결국 이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고요. 라프니스 팩터 아까 얘기했죠. 라프니스 팩터 여기에 곱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전류 밀도는 여기 아까 이 버틀러 벌머식 요 앞에다가 라프니스 팩터를 이제 곱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촉매층 두께가 두꺼질수록 좋냐 안 좋냐 얘기를 하는데 촉매층 두께가 2배가 증가된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전해질 막은 여기 요렇게 해서 전해질 막은 똑같아요. 양쪽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색깔이 좀 너무 연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자 근데 전에 촉매층이 이제 2개가 늘어난 거죠. 2배 늘어난 건데 그러면 동일한 2차원 전극면도 촉매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백금을 더 많이 넣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촉매층 두께가 두꺼워지면 촉매 화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촉매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전해질막에 가까운 쪽은 이제 수소이온 공급은 원활하지만 기체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삼산계면이 불리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 역시도 기체 공급은 잘 되지만 수소이온 공급이 좀 어려워져서 또 역시 삼산계면 형성이 또 불리한 거죠. 어쨌든 두꺼우면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득계를 증가해도 성능 증가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즉 백금 촉매의 낭비 그리고 촉매층 두께는 보통 10마이크론 이하 정도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T 함량은 이제 좋은 건 뭐냐면 PT 함량을 증가시킨다는 게 라프니스 팩터는 아까 했지만 촉매층의 두께가 감소하면 백금 면적량이 줄어드는 의미인데 촉매층 내에서의 백금 입자의 개수가 줄어서 라프니스 팩터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촉매층 두께를 감소하면서도 러프니스 팩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금 촉매에서 PTC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백금 PTC에서 PT가 20%일 때 40%로 증가시키면 촉매층의 두께를 반으로 줄여도 러프니스 팩터는 같아집니다. 즉 PTC에서 백금의 함량을 증가시키면 백금 입자가 올라갈 담지체의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백금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바로 이제 다음 문제는 백금 입자에 뭉침이 생겨요. 백금 입자끼리 서로 간격이 줄어들면은 서로 이제 가까워지면 뭉쳐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뭉쳐버린다면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백금 입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라프니스 팩터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와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는 백금 함량은 50에서 60 웨이% 정도로 이제 잡는 게 거의 이 정도가 거의 최적화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TC를 이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PTC를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데 제조법은 어떻게 되냐면 함침 환원법, impregnation, the reduction 이렇게 해서 리덕션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리덕션을 이제 뭐 사용을 한다라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콜로이달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폴리머 스테빌라이저랑 그다음에 열 처리를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에멀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신 방법은 폴리올법이 있는데 폴리올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폴리올법은 이제 별도의 유기 안정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저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터링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카본이 고온에서는 카본 신터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본이 타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촉매 그다음에 촉매 입자 크기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에 PT를 담지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백금 탄소 담지체에 넣기가 좀 유리하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